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추석 휴장을 앞둔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있지만 이제 휴장이니까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9월은 마무리하고요. 또 한 주간의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분할 경주도 있습니다. 많이 출장 한두 경주가 깨지면서 이제 국내산 4군이 좀 분할이 됐고 혼합 4군도 분할이 됐고 국산 6군도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냥 그래도 이제 두수는 뭐 11마리 맥시멈 11마리죠. 또 12마리 경주가 뭐 국내산 6군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경주는 이제 11마리씩이 이제 맥시멈이고요. 풀게이트고 그런 걸 따지면은 뭐 9마리 경주가 몇 개 있고요. 12마리, 10마리, 11마리 다 이제 거의 다 뭐 게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뭐 요때 되면 제가 이제 누차 드리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대목 밑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오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좀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매출을 한번 보십시오. 매출. 그러면 제목 밑에 이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죠. 예전 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예전 같으면은 대목 밑에 많이 그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대목 밑에 터진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 인식에, 경마 팬들 인식에 이제 그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목 밑에 터지니까는 그런 어떤, 고배당의 어떤 환상이요? 그런 걸 갖고 이제 나오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에 출전하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전 주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예전에 보통 뭐 거의 6개월 이상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가꾸시죠, 가꾸시. 일본 말인데 그럼 뭐 한국말로 좀 뭐 숨겨놓은 말, 숨겨놓은 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근데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3개월, 6개월 뭐 이러는데 예전에 그 상황을 보면은 6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드는 건데, 말이 이제 한번 뛰고 나면 부상을 당해요. 그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뭐, 경증이라면은 뭐 3개월에도 될 수가 있지만, 이 부상을 입으면 이제 그거 나을 때까지 조교를 못 해요. 그냥 계속 조교를 못 하다가 말이 나아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절이라든가 뭐 건이라든가 이런 무릎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숨겨놓은 말을 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꼭 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내가 추석 밑에 한번 쏴야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관계자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목 밑에는 막 상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뭐랄까요, 좀 그동안 아팠던 말들 좀 열심히 해서 이제 내가 마방에 상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교배당이 터지는 건데, 꼭 그거를 갖다 어떤 싸먹는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니까 대목 밑에 터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안에서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 오늘 뭐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죠. 예,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뭐 분할된 거 경주로가 지금 17%요. 포화 17%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마사회 발표로 지금 9시, 예, 포화 17%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뭐 주중에는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예, 9월 23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토요일 11개 경주, 12개 경주요. 12개 경주에서 이제 첫 번째 국내산 6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예, 1번 골드베르크가 있고요. 8번 3회 번쩍. 예, 그 다음에 뭐 드림타임이요. 9번 드림타임. 이것도 말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든베르크라든가 3회 번쩍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뭐 어려요. 그러니까 어린 상황에서 같이 힘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뭐 골든베르크라든가 3회 번쩍이라든가 이 뭐 드림타임이라든가 이 세 마피를 놓고 견주면은 그나마 이제 골든베르크라든가 3회 번쩍 얘네들이 뭐가 낫냐면 뭐 얘네들이 뭐 2살짜리가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세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히 3회 번쩍 같은 경우는 427kg짜리예요. 430kg가 안 넘어가는 마필인데 이런 애들이 보면 뛰는 걸 보면은 웬만한 10중 8, 9은 다 강한 훈련에는 힘들어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걸 좀 높이 평가하는 건데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조교를 보면서 순간적인 요 직선에서 어떤 탄력밖에 못 보죠. 저 건너편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많은 경우를 아무리 들춰봐야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 건너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보여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다리가 보여요. 그냥 사람만 이렇게 보이지. 여기 앉아서 보면 이쪽 건너편에 보면은 여기 전광판 큰 거 있지. 여기 건너편에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4층에서 보면 보이죠. 보이기는 하는데 3층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3층인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430kg짜리의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특히 이제 앞말이 이렇게 똑바로 뛴다라는 거. 거기다 똑바로 뛰면서 그런 탄력을 유지하는 거. 2살짜리가 갖고 있는 탄력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순간적인 탄력이기 때문에 뭐 2살짜리 어떤 변수, 그것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반면 이 골든베르크는 이 3회 번쩍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탄력은 부족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 3회 번쩍은 말하면 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막 스스로 뛰려고 하는데 똑바로 뛰어요. 이 막 흔들림이 없어. 근데 이 골든베르크는 파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한데 불구하고 얘가 더 나은 거는, 월등히 나은 거는 유연하더라는 거예요. 발심이 유연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라라케이요? 라라케이인가 그 지난번 무슨 루키스텍스인가요? 거기서 깡바닥에서 못 따라하는 게 유연하기 때문에 나한테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골든베르크가 낫다. 그럼 여기 인기권에 있는 위즈러버 같은 경우는 제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마필도 마찬가지. 유연해요. 유연한데 얘는 이 골든베르크나 3회 번쩍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 보면은 얘는 파워감도 없고 주행도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똑바로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주행이 있어요. 근데 유연성은 갖고 있는데 이 골든베르크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깥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이제 안쪽에 있으면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길게 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그 풍운지마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말씀드린 1번 골든베르크나 누구죠? 8번 3회 번쩍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덩치는 더 좋은데 체형은 더 좋은데 다 부드러움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힘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연성을 갖고 있고 얘는 근성을 갖고 있어요. 똑바로 잘 뛰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막 두들겨 패야 돼.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탄력을 못 내요. 그게 이제 그런 단점이에요. 덩치만 뭐 상대적으로 500kg, 얘네들보다 한 80kg 이상 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탄력이 부족해.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풍운지마가 뭐 당일 인기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주행심사도 보면 풍운지마? 예. 모래 물에 맞고 좀 나가려고 했고 고개도 좀 높고 역시 이제 그 점두 부드러움이 없어요. 주행 심사 때 보니까 점두 운동이 없더라. 점두 운동 아시죠? 예, 점두 운동 그게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거는 보면은 여기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골든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 점두 운동을 잘해요. 근데
근데 얘는 이 풍운지마 같은 경우는 점두 운동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 제가 누차 표현해드리는 이 딱딱한 몸, 이렇게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른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이고요. 네. 여기 이제 아마 당일 인기가 이제 6번 히어로 파이팅. 이마필은 그냥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장철 기수가 선행을 나섰는데 바깥말들이 막 이렇게 목차 이렇게 막 따라 붙죠. 바짝바짝 따라 붙어요. 1번 게이트인데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가 있었어요. 외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얘가 갖고 있는 스피드는 사실은 부족해요. 없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가 그렇게 월등한 스피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이따 이제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게이트의 어떤 이점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스트에서 뭐 12초 매세 어떤 그런 막판 탄력을 보이는데 얘도 보면은 아직 점두 운동이 안 되면서 뭐가 없어요? 신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점두 운동을 안 하는 말들은 신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없습니다. 저희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몸에서 나오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말들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결론부터 내리고 갈까요? 1200m에 나왔단 말이에요. 1200m 늘어난 거리, 선행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따라가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점두 운동이 안 되는 건데 조금 이제 어떤 달라진 모습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당장의 어떤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지금 뭐 여기 위즈르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정상 에이스입니다. 이 7번 정상 에이스인데, 이 반대로 히어로 파이터하고는 반대로 다 좋습니다. 예. 이 정상들이 그냥 이 김영군 기수가 보면은 뭐 거의 10중 8구는 선행이죠. 선행인데 이거는 나오자마자 잡아. 딱 잡아. 여러분들 주행심사 한번 보세요. 나오자마자 붙드는 말 거의 김영군 기수 없어요. 붙들었는데 말이 끌고 가. 이건 좋은 거예요. 그냥 끌고 가도 심하게 끌고 가면 막 고개짓을 하죠. 그러니까 땡겼을 때 제어를 해서 땡겼다 그런 표현은 이상하고, 제어를 했을 때 말이 막 고개짓을 해. 그러면 이거는 모래도 싫어하지만은 그게 잘 꼭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래를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어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갈이 싫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저것 때문에 더 심하다, 어떤 것 때문에 더 심하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얘는 제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끈다 그러죠. 그 정도가 좋아요. 아주 안 끌면 너무 못 따라가고, 너무 끌면 제풀에 지치고, 적당히 끌어야 되는데 그게 딱 맞는. 나한테서 여유가 전 구간 여유 있게 와요. 근데 뭐 얘는 회색마입니다. 회색인데 청회색이라 그러죠. 회색마인데 아주 뭐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누구죠? 외곽에 있는 11번 썬더드, 이게 인기권에 비켜 있어요. 이게 왜 인기권이냐? 잡은 그 예상가들도 있긴 있던데, 이마필의 주행 자세 단점이라고 하면은 채공이에요. 이 채공이는 채공은 있지만은 발 쓰는 거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그냥 채공이 있다라는 건 아직 파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위로 뛰어요. 밑으로 쫙쫙 깔리는 게 아니고, 그런 단점은 갖고 있지만 어떤 몸의 놀림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유연합니다. 유연한 그런 저기를 갖고 있고, 이 벌곶태양은 반면 이 누구죠? 썬더드림하고 비교했을 때 발 쓰는 게 좀 간결함이 없어요. 약간 높고 휘두르고
이런 것들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뭐죠? 예, 그런 발성을 갖고 있는데 아마 김기현 기수가 그걸 아는지 얘도 보면은 좀 여유 있게 주행 심사를 타요. 여유 있게 하고 얘도 라스트에서 좀 여유 있게 와요. 근데 여기 드리고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마필이 이 8번 월드 이 베리언스입니다. 이게 인기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요. 문세영 기수가 타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일단 히어로 파이터 7번 정상 에이스 10번 벌교 뭐예요? 벌교 태양 11번 이 썬더드림 얘네 네 타고만 비교해도 얘는 사이즈가 한 수 아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신마들이기 때문에 6번 히로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보일지는 가늠을 못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얘네들이 한 수예요. 얘보다는 위입니다. 근데 그런 변수를 그러니까 어떤 그 변수 변수를 줄이는 게 실수를 줄이는 게 이 문세영 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 그 지난번 뛴 걸음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지난번 송재철 기수인가요? 송재철 기수가 탔던 거에서 그걸 더 줄여주는 실수한 걸 줄여주는 그런 기수가 안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조금의 능력을 더 끌어낸다고 해도 얘네들을 못 이긴다 이거예요. 얘네들보다는 지금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송재철 기수가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초반에 밀고 나와요. 근데 분명히 문세영 기수는 그게 실수예요. 송재철 기수한테 가장 큰 실수가 몰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몰고 나왔다? 힘 한 배를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세영 기수는 그걸 할 거라고요. 힘 한 배. 뭐 지난번에 딕시 바운드인가요? 딕시 바운스인가? 그런 것 타듯이 또 나오니까 다시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그런 식의 전개를 하면은 얘가 과연 나스에서 얼만큼 끌어낼 것이냐. 그럼 같이 뒤에서 오는 말 10번 벌교탱이나 11번 썬더드림하고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여준 능력을 갖고 따진다면. 근데 송재철 기수는 초반에 힘을 안배를 못했기 때문에 나트에서 좀 탄력이 떨어져요. 그게 이 문세영 기수와 송재철 기수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월드 베리언스는 제가 본 기준에서는 물론 아직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능력에서는 처진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예. 뭐 여기는 딴 거 없죠. 그냥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지난번에 제가 물레방아만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는 축을 세우셔야죠.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되는 말이다. 왜 안 되느냐? 여태까지 얘기한 게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력이. 신장력이 없어요, 얘는.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난번에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거기 플러스 제가 뭐라 그때 얘기했나요, 이거? 플러스 10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왜 힘을 쓰거나 아무리 장치열 기수라도 힘을 그 페이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얘는 신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신장력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냥 찍게 한다고. 지난번에 안 된다고 인기 3위였었어요. 3위 문세영 기수였었거든요. 장치열 기수가 아니라. 네, 인기 3위였었어요. 문세영. 이게 어떻게 인기 3위였었지? 여왕 삭스가 있었나요? 하산기한. 이게 예, 아무튼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3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선행을 가서 3차 몇 차 갔어요? 선행을 이전에 6차 갔어요? 예, 6차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선행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만약에 누가 바깥에서 나와도 장치열 기수 정도의 주목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힘 한 배가 돼요. 얘는 그렇다고 해서 신장력이 뭐 생긴 거냐? 없어요. 그런 거. 앞으로 이제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와도 간신히 와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진 겁니다. 조건이. 3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면 더 좋고 안 가도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화 17% 주로잖아요. 주로의 이점도 있고. 안쪽에 블랙 이글스, 질풍제주 얘네들은 안 빠르잖아요. 얘네들 1번, 2번이 가면 3번은 이만큼 간다고. 바깥에서 누가 나오든 자리만 잡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마필이요. 자, 11번째 그 배달의 쾌검이 이게 문제인데 얘가 이제 3번이 선행 갔을 때 선행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배달의 쾌검도. 이전에 조인건 기수가 선행 가서 섰고 지난번에 뭐 가서 이제 13%에서 그러니까 15%에 가서도 섰는데 13%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도 지금 뭐 얘는 매가리도 없이 다녀요. 그냥 선행이기 때문에 주로의 이점 때문에 버텨낸 거지. 근데 오늘은 이 배달의 쾌검이 11번 게이트에 있어. 그럼 3번하고 11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센가? 누가 유리한가? 조건이. 그런 것들을 좀 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태평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물레방아를 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3번 11번이 이게 요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두 마필이 싸울 것이냐. 그러면 8번이 유리하죠. 일단 어느 쪽으로 주력을 할 거냐. 얘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력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둘 다 심하게 싸울 걸 대비해서 뒤에 오는 말 하나 정도는 받치고 가야죠. 근데 뭐 쩍 좋은 말이 없어. 퍼플시나 이것도 그렇고 탱그리 정도 하나가 받치고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나머지 마필은 좀 그렇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여기도 지금 뭐 레드 태평 승분전이고 인기마죠. 블루인디가 더 세요. 블루인디가 더 센데 이 블루인디가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레드 태풍도 지금 보면은 호흡이 거칠어요. 그리고 호흡이 첫 번째는 거친 게 있고 여러분들 사람도 뛰면 예를 들어 숨이 가쁘면은 못 뛰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도 주폭이 작아요. 신장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 선행 외곽에서 뭐 14초에 라스트에서 다 섰어요. 이 14초면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블루인디가 평상시에 뛴 걸 보면은 편성도 셌고 뭐 착수는 뭐 바깥으로 나간 적도 있지만 센 편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외곽에 밀려 있고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안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경주는 하나 좀 눈여겨보는 마필이 8번 보스베이비입니다. 보스베이비인데 예전에 그 배들선 조기사가 갖고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막 그 당시에 1200에서 따라도 못 갔던 마필. 그래서 뭐 1400 가서 문성혁 기수가 막 타고 3차 고고 막 그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3조로 가면서 이게 체중이 쑥 빠져 있어요. 430kg. 얘가 한 450kg는 나가야 될 거예요. 450kg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430kg까지 430 몇까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플러스 10입니다. 플러스 10kg.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지. 플러스 10kg죠. 요게 언저리 딱 10kg 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 언저리만 오면 아주 말이 원래 20조 있을 때 20조 마방이 조교를 세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매가리가 없어요. 워낙 조교를 세게 하니까 안 먹는데 조교를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매겼는지 말이 빵긋빵긋해요. 아니면 뭐 좀 가을이 돼서 그런지 기운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빵긋빵긋한 건지 뭐 이승환 기수가 타고 1400m 이 1400을 다 뛸까 싶은 그런 말들이죠. 여기는 뭐 나머지 마필이 없잖아요. 이 PLS 더킹 같은 경우 지난번에 16초 때 뛰었다고 해서 인기만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건 인기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레드 태풍이 선행을 가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사이즈상은 블루인디가 조금 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400m, 1300m고요. 1300m. 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 경주에는 4경주에는 그 보스 베이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5경주에는 이 힐링 헤이븐입니다. 힐링 헤이븐인데
보스 베이비는 제가 조건을 좀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힐링 헤븐도 뭐 조건은 뭐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정도만 지금 정도의 컨디션이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마필 지금 인기마예요. 인기마기 때문에 뭐 저희 예상가들 보니까 다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 요새 푸르칸 기수가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죠. 두각을 나타내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멀로 기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주 타고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주인가 두 주 타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푸르칸 기수는 몇 주를 탔습니다. 뭐 서너 주를 탄 것 같은데 서너 주 됐나요? 근데 지난번 그 마이티 탭을 타는 걸 보고 뭐 다른 건 좋습니다. 다른 건 좋은데 이 전개하는 과정이 아직 한국 경마를 조금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자세라든가 뭐 말을 추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 전개하는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좀 전개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한데 일단은 뭐 푸르칸 기수의 그 정도의 지금 보여준 그 정도의 기승술이면은 뭐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힐링 헤이븐을 한번 축으로 선정을 해 볼만 할 것 같은데 이제 후차권이 1번 휘파람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조금 이제 약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번의 경주에서 이용호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다른 기수랑 전혀 다르게 타요. 근데도 13초고 14초예요. 그냥 깡바닥에서 날라와서 뭐 한 6착 정도 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아까 제가 이제 신마들 그 사이에서 파워 얘기했는데 얘는 체구가 작고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체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놔두면 무너지는 거야. 빵긋빵긋 조교 때 막 빵긋빵긋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선에서 어떤 진짜 컨디션 좋았을 때도 보면 직선 한 400m를 갔다가 탄력을 어떤 때는 기가 막히니까 좋을 때 근데 매갈이 없을 때 보면 막 기대고 발 바꾸고 뭐 지그재그로 뛰고 막 그러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힘이 안 찼다 그러면 이상하고 그렇게 기운이 없는 애를 갖다가 막 초반에 몰고 가서 나한테서 푹 퍼져버리는 것보다 그냥 꼴찌 오면 어때요? 그냥 붙들고 있다가 라스트에서 그나마 남은 힘을 쏟아냈는데 13초, 9, 14초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뭐 큰 능력은 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 플라잉 제스트인데 뭐 동아에다가 또 상대도 약하고 또 지난번 이긴 거 얘 지금 뭐예요? 플라잉 제스트 한 번 3차 오고 한 번 이 다습주로 이게 뭐 양호주로 이런 주로 해서 했는데 1분 24, 1분 23 막 그거밖에 못 뛰어요. 그 왜 못 뛰느냐? 얘는 둔해요. 아주 둔합니다. 둔하기 때문에 그 조교에서도 그렇고 실전에서도 뛰는 걸 보면 지난번에도 선행 외곽인가요? 외곽으로 선행만 뭐 하나 이상한 거 가는데 그거를 뭐 네. 누가 갔더라요? 누가 갔죠 그때? 7번이 뭐예요? 이 스마트 뭐예요? 이게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근데 나트에서 이 금빛 강호 이런 말, 검의 전설 이런 말한테 결국엔 다 격차가 좁혀져. 막 금빛 강호 좀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응 클래스인데 이 대응 클래스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54조 말, 54조 샤프 션샤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당일날 보니까 이것도 인기 막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얘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에서 뭐예요? 주폭이 작다 이거예요. 주폭의 한계를 보여요. 그러니까 440kg짜리가 얘네들이 몸이 유연하면 아까 골든 드래곤이요? 그 말처럼 유연하면 주폭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때 얘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42걸음이라 그랬나요? 42걸음이 아니라 쉬운 한 걸음인가? 쉬운 걸음인가? 쉬운 한 걸음. 기준이? 제가 좀 그거는 안 갖고 와서 좀 모르겠는데 이 라스트에서의 어떤 그 걸음을 보면 보통의 말이 거의 쉬운 걸음을 낸다 이거야. 쉬운 걸음. 그 적으면은 막 49, 48 이런 걸음을 내고 많으면 51, 쉬운 둘, 쉬운 세 이렇게 내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골든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시은 한 걸음을 내요. 이거 잘 내는 거예요. 체구가 그런 마필이 시은 한 걸음을 지금 잘 내는 거거든요. 아주 잘 내는 겁니다. 보통 뭐 시은 8걸음, 시은 9걸음 이렇게 내는데, 이건 못 뛰는 말이, 보통에 이제 이렇게 시은 걸음을 뛰죠. 근데 이런 셔프 샤인샤인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시은 3걸음, 시은 4걸음을 뛰어요. 주로가 가벼운 시은 4걸음, 시은 5걸음 이렇게 뛴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말이 갖고 있는 체형을 가늠하기 위해서 결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연성을, 체형에서 나오는 유연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 걸음수를 쉬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등치 크면은 걸음수가 당연히 적어요. 등치 큰 데다가 주보 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보면은 한 46걸음 뛰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때 몇 걸음이라고 그랬죠? 46, 47걸음을 뛰어요. 다른 애들보다 평균보다 한 3걸음을 적게 뛴다고요. 등치가 크고. 근데 걔네들은 체공이 있기 때문에 탄력을 못 내요. 그냥 꾸역꾸역 뛰는 정도예요. 이렇게 슬로우로 뛴다고. 제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슬로우. 그러니까 이 대응 클래스가 지금 딱 요 샤프 션샤인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반에 조금만 밀고 나면 라스트에서 그냥 고속도로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참아줘야 되는데 오늘 꺾으면 안 돼요. 이 상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 이마필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 거의 그래서 이 힐링 헤이븐의 짝을 찾으니까 이 퍼펙트 타임이에요. 9번 퍼펙트 타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조교 패턴이에요. 조교 패턴, 훈련 패턴. 그 지난주에 출전할 때 보면은 거의 매일 습보를 했어요. 습보? 아주 강한 패턴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막 2바퀴를 내리 뛰어요. 이 김옥성 기수가. 그래도 체중이 지금 445kg인데, 이게 체중이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어때요? 습보가 한 번도 없죠? 한 번인가 했어요? 한 번이나 했나? 예, 한 번. 수요일 날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수영 조교로 대체를 했어요. 그냥 나와서. 이게 패턴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냐면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다 힘을 조교 때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지난번에 나한테 좀 뛰더라고요. 물론 이제 샥순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뒤에서 좀 참아서 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말은 어떻게 타면 돼야 된다는 걸 김옥성 기수는 이미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교를 바꾸는 거예요. 힘을 남겨두는 거죠. 지난번에 힘을 다 빼고 탔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마필의 능력을 저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가 이렇고 또 조교의 어떤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은 유심히 한번 살펴보자. 어디든 좀 끼워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하는 육경주입니다. 이제 럭키 바운스, 제축. 이제 이런 거, 그렇죠. 이 제축 2호 같은 경우도 승군전인데, 저도 지금 가늠은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샤프 션샤인이라든가, 대응 클래스는가, 거기에 속하는 그런 체형이에요. 얘가 뛸 때 보면은,
어떤 임팩트가 없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순발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뒷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얘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하십시오. 첫 번째 데뷔전이죠. 예, 데뷔전 때 그 박태종 기수가 참 어이가 없네. 저기서 1000m 출발했는데 좀 늦었어요. 누가 선행을 가고 있는데 이혁 기수의 월드 패션? 뭐죠? 하여튼간 이혁 기수 같은데? 아닌가? 1번이 뭐예요? 분당 쓰나미. 예, 이혁 기수의 분당 쓰나미가 선행을 가고 있는데 주로가 그때 불량주였었죠. 예. 나와서 조금 늦었어요. 거의 이제 분당 쓰나미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거기를 뚫고 나와요. 몰고 뚫고 나와. 몰고.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몰고 나와가지고 라스트에서 14초에 14초. 예? 그 지난번에 이혁 기수 어떻게 했대? 잡고 나와서 12초대를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1초 차이나 1초. 1초면 얼마예요? 1초면은 제가 1초면 어때? 0.2초에 0.4초에 한 발이니까 0.8 두 발 반이에요. 두 발 반. 두 발 반이면은 몇 미터에 한 발에 6m 잡아도 15m, 15m를 차이나게 경주를 펼친다고요. 전개를 한다고요. 이게 40년 말탄 사람이에요. 그걸 몰고 나와가지고 이미 마른 탄력이 붙었어. 그러면 땡겨야 되는, 자혈을 해야 되는데 분당 쓰나미가 앞에 있으니까 나 거기 가야 돼. 죽어도. 그리고 라스트에서 세워. 말을 세운다고요. 근데 이혁 기수 나오자마자 붙들고 나 12초 몇 끊어요? 12초 7을 끊어요. 1.5초 차이를 내요. 1.5초 차이를. 라스트에서 이런 차이를 낸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도 얘가 보면은 섰던 탄력이나 취입했던 탄력이나 뭐 거기서 별반 차이, 그러니까 주폭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는 뭐냐면 제어를 해서 힘 한 배를 해가지고 라스트에 끌어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왜 앞에 가서 말을 죽이냐고요,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제어를 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이 고유의 스피드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땡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제어를 해가지고 30%의 힘을 쓴 다음에 나머지 30%는 좀 이상하죠. 40%의 힘을 쓴 다음에 나머지를 60%를 써야 되는데 60% 70%를 힘을 쓰고 나머지 30%를 힘을 쓰려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라스트 무너지는 거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럭키 바운스가 지난번에 그래.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 우려스럽게 말하는 게 잡고 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마필이 어떤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것 같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끌어내 준단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뭐래서 무슨 월드 베리언스 이런 말들이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야. 문세영 기수는 그걸 할 줄 아니까. 물론 여기서 버리고 갈 수는 없죠. 마이썬더도 좀 부자연스럽고 이 나올 시대 같은 거 이런 말들 믿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선행 가서 코스모킨이에요. 상대가 약했다고요.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고 행복한 몸에 얘도 그렇고 마이센터. 이 마이센터가 이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해결해 줘요. 크레이지 해결해 줄 건데 이제 크레이지 잭팟이 김용곤 기수야. 저거 선행 안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신영철 기수가 탔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일단 마이센터를 축으로 인기말을 축으로 해서 분산 배팅한다. 이건 좀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국내선 4군입니다. 이 매니 포켓 11주 만에 나오고 요즘 사이즈가 약한 데 때문에 기록은 전체 좋은데 사이즈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 1번 게이트니까 뭐 안고 가야 되고 2번 특급대로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좀 부자연스럽다, 조교가 좀 약하다 그것 때문에 조교를 좀 못했다. 조교가 좀 이렇게 강도를 마음껏 높이지 못했다. 근데 이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선행마가 많다라는 겁니다. 선행마가 1번 매니 포켓, 런던 명가, 언패럴렐도 선행가이죠. 매니스피어 선행가이죠. 골드파워도 선행마죠. 은성마로, 피니스업 다 선행마야 다. 딱 탐배거 하나 빼놓고 다 템배거 하나 빼놓고 다 선행마인데
이동학 기수가 수요일 날 이제 좀 가볍게 놔주는데, 이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그거 뭐죠? 콩코드 스포트랑 제가 이제 추천드렸더니 콩코드 스포트. 콩코드 스포트는 지금 장거리 와서 2번 입상을 했죠. 근데 이 텐베거는 입상을 못 했어요. 그렇게 큰 체형, 그냥 얘는 보면은, 겉보면은 아주 커 보여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커 보이는데, 아주 흑갈색이에요. 흑갈색이라 그런, 이 흑갈색이라 그래도 어떤 건 보면은 좀 작아 보이는데 얘는 상당히 커 보여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체장 앞뒤 간격이 조금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앞뒤 간격이. 죄송합니다.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다 썼습니다. 몇 자료를. 자, 아무튼 마지막에 목요일 수요일 날까지는 이제 이동학 기수가 한번 이제 구보 한 바퀴 조금 빠르게 와서 이제 한 바퀴 가는데, 이마필의 단점이 뭐였었죠? 지난번 콩코드 스포트랑 같이 제가 이제 4번이고 얘가 그때가 이제 콩코드 스포트가 10번인데 금빛마가 와서 이제 6번이 와서 깼던 그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이 텐베거가 뛰는 거 보면은 발을 안 바꿔요,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조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습보를 한 바퀴 또 안 합니다. 이 습보를 한 바퀴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빨리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교가 약하다고 해서 안 뛰는 게 아니거든요. 걔의 단점을 일단 고쳐놓고 나서 뛰어야죠.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루킹굿이지 않습니까? 루킹굿.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건 제가 데뷔전 때 신영철 기수 같아가지고 안으로 기대는 거 막 펜스에다 놓고 두들겨 패면 뭐하냐고. 일단은 그 단점을 고쳐줘야죠. 단점을 고친 다음에 말을 습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자, 25조로 갔어요. 17조에서 25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조줄에서 까꾸로 타잖아요. 왜? 까꾸로 타면 이쪽 어깨가 돌아야 되잖아. 이쪽 어깨로 돌아야 되잖아. 이쪽 어깨가 중심이 돼요. 오른쪽 어깨가. 근데 그 당시에는 왼쪽으로만 돌았단 말이에요. 왼쪽 발만 쓰는 말을 갖다가. 그리고 오른쪽 채쪽으로 두들겨 패. 그 기수가 그래요. 기수가. 때리면 나가는 줄 알아. 그런 기술이 있다고. 일단 단점부터 고쳐줘야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른손 왼손 다 같이 쓰면 얼마나 이점이 있겠냐고요. 왼손잡이 한쪽 손으로 해가지고 한쪽 손에 힘만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그게 실력이 되겠냐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그나마라도 이제라도 했기 때문에, 나이 4살인데요. 태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잠재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말은 텐베거, 그 다음에 선입권도 되는 특급대로. 자, 나머지 선행마 중에서 누가 제일 빨라요? 은성마루가 제일 빨라요. 근데 제일 빠르니까 인기마가 돼버렸어요. 이마필은 데뷔전 때 54조 있을 때부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선행 가는 거 이거 빼놓고는 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발씀이 너무너무 현란해요. 거기다가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더욱 그게 가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가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텐베거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했는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7경주와 이제 분할된 경주입니다. 두 개로 분할됐는데, 예, 이 헤이 큐피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7번 헤이 큐피드. 이 헤이 큐피드도 보면은 발 쓰는 게 상당히 좀 뻣뻣해요. 근데 프리오사? 예, 프리오사 맞죠? 문세영 기수단. 이 걔랑 얘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순간 스피드는 좋아요. 걔를 근데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덩치에, 그러니까 프리오사랑 어떤 덩치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얘가 주폭이 더 좋거든요. 주폭이 좋은데
몸의 경직성 때문에 프리우사는 제가 뭐라 그랬죠? 목이 짧아서 신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제가 좀 약하게 그러니까 라트에서 얘가 계속 우승을 못하고 계속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타를 못 날리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말한테 등치가 큰 말이 그걸 못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뭐 선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순간 터치도 지금 좀 컨디션은 안 해요. 컨디션은 아니고 자꾸 기대려고 해요. 어디가 좀 불편해요. 뒷다리가 좀 불편한지 안쪽으로 기대고 한강질주 그런 말이고 블랙 초콜릿.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블랙 초콜릿 3번 블랙 초콜릿도 조교는 아니다. 조교로 봤을 때 이 말 도저히 추천을 못한다. 근데 주행심사 때는 의외로 실전에서 뛴다. 근데 지난번에 상대가 약했어. 예, 상대가 뭐였어요? 화수분? 예, 화수분이 외곽으로 선행을 나와가지고 그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선행을 가고 있었는데 뭐가 선행을 가고 있었죠? 가나 패션인가요? 2번이 뭐죠? 예, 글로벌 강타. 이게 선행을 가고 있는데 외곽으로 감아서 글로벌 저기 누구죠? 블랙 초콜릿 그 뒤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때 이 화수분을 보면 얘가 인기가 없었다고요. 응? 엉뚱한 말들을 다 인기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분명히 안 되는 말인 건 맞아요. 그런 마필이 같이 입상을 했다? 그러면 사이즈는 걔를 뭐 몇 마신차예요? 3마신차를 이겼으니까 뭐 착차는 크네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나머지 상대들을 보면은 그 정도는 이기는 뭐 이긴다라고 이겨도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오늘은 상대가 좀 세지고 빨라졌습니다. 예, 그런 것들 좀 나올 영웅이요. 이게 이 나올 영웅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설명하지? 예, 그냥 좀 뻣뻣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경주에서 다 흔들어요. 1번 게이트에 아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1번 게이트의 기수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빼고 뭐 늦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늦발을 해도 예, 몰고 나가서 선행을 갈 겁니다. 다 흔들어. 지금 누구예요? 여기 선행 가는 말? 헤이 큐피드. 한강질주? 좀 약하고. 예. 그래서 예, 헤이 큐피드가 과연 이 나올 그 영웅이 나올 영웅과 7번 이제 맞죠? 7번 헤이 큐피드가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빠르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헤이 큐피드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번이 안 내준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면 얘가 조금 근소한 차 빠르기 때문에 얘는 힘쓰고 죽는 꼴, 얘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불리함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차선책은 1번, 7번이 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둘이 붙들고 같이 가면 손잡고 들어올 확률이 높지만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식의 나도 선행 가야 돼, 너도 선행 갈래 이러면은 이게 죽는 거죠. 그거 없어요. 뒤에서 오르는 마필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구억말이 지금 컨디션은 좋은데 얘는 지금 맨날 아파가지고 조교를 속보, 구보밖에 습보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세요, 이 경주에서. 근데 그런 조교를 해갖고 얼만큼 뛸지 가늠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픈 말들 중에서 조금씩 모자란 말 중에서 그 중에서 골라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걸 골라내면 신이지. 아니 내가 얼만큼 아픈데 제가 얼만큼 말이 아픈데 저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얼마를 뛸 건지 가늠을 한다고요? 그럼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멀쩡한 말, 조금 아파도 조교를 제대로 한 말, 이런 말들은 조교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조교를 하고 실전에서 얼마큼 뛸 거라는 걸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황금꽃이 지금 컨디션으로 놓고 보면 얘가 제일 나아요. 근데 얘가 지금 뛴 사이즈가 제일 핫발이야. 제일 핫발이라고. 얘도 440kg밖에 안 나가기 440kg대의 체형이기 때문에 얘도 아까 얘기했던 샤프 션샤인 뭐 대응 클래스 이런 말하고 같은 주폭을 갖고 있다고. 근데 걔네들보다 샤프 션샤인이나
대응 클래스면 얘는 지금 컨디션도 좋고 다른 게 있어요. 이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성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 주폭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높이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경주는 사실 저는 정말 딱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8경 좋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1800m 군내산 3군이고요. 뭐 이런 경주 이제 프리오사 같은 경우 제가 웬만하면 얘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목이 좀 짧다, 신장력이 없다. 그래서 장거리 같은 경우 저는 이걸 좀 하향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경주에서 얘를 지금 하향 평가하지만 하향 평가를 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나머지 말들을 전부 다 더 하향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 프리오사가 뭐 아까 뭐 컨디션 어쩌고 저쩌고 말씀은 프리오사가 얘가 지금 컨디션이 나쁘냐?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하나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향 평가를 하는 건데 나머지 마필들은 컨디션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청산영웅 컨디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거기서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뛰었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프리오사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일단 얘도 하향 평가를 하지만 걔네들은 더 나머지는 하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선행이면 유리하잖아요. 컨디션 좋고 단지 하나 이제 이 목이 짧아서 신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얘 지금 지난번에도 나한테 금세다요. 매니에이스. 생각해 보세요. 두 분 다 선행 갔잖아요. 두 분 다 선행가. 얘가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금세다 같은 말한테 져야 돼요? 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얘가 능력이 더 있다면 그런 말 좀 이겨야죠. 그것도 뭐 금세다가 무슨 선행 외곽에서 아니 금세다는 프리오사가 선행 가고 있는데 금세다 욕이 있었는데 뭐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 그러면 프리오사가 더 쉽게 뛰었는데 금세다보다. 그리고 또 금세다라는 마필이 주행 악벽에 걸음이 늘어지는 걸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런 마필인데 선행 가서 덜미를 잡혔다. 근데 오늘은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남산 호랑이가 제일 세죠. 여기서는 센데 10주 만에 나오고 있고 화이트 참 얘도 보면은 걸음이 느려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3콘에서 끌려 나오더라고요. 끌려 나오면 안 돼. 주먹을 더 낮춰가지고 말을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걔 고유의 스피드에서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버하면 안 된다고요. 탑 퀄리티 이거 뭐 맨날 뛰어다니는 마피인데 뛰어다닌다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정상적인 횟수에 강한 훈련을 한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아프니까 휴양을 하고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론 탑 퀄리티의 사이즈가 월등하게 센 건 아니지만 얘도 여기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백기에다가 컨디션도 안 좋고 조교도 못하고 이런 걸 어떻게 보냐고. 그럼 나머지 옆에 로열 루디요? 이거는 뭐 매번 이런 거는 그냥 기수가 무서우니까는 그냥 안고 가는 거지. 뭐 사실 뭐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프리오사를 축으로 해서 일단 센 건 청산영웅이다. 청산영웅이고 여기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이제 원평 코드입니다. 이 원평 코드가 월등히 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순발력이 없죠. 옛날에 누가 탔어요? 빅토아르, 안토니오 뭐 이런 기술 탔죠. 또 맨날 못 따라가는 말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두 번에 지금 뭐 대상 경주 나갔죠. 대상 경주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게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랭이 찢어진 격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강한 편성에 가가지고 강편성에 가서 내 능력은 중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가서 전력 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돼요? 맛이 가는 거구나. 근데 적당한 편성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 고유의 스피드라고 말씀을 자기 고유의 능력이 있는데 물론 이제 힘차면서 그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땐 그만의 능력이 있는 건데 이런 데 가가지고 가랭이 찢어진다니까요. 강한 편성에 가서 가랭이 찢어지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출전시킨 조교사나 마주나 이걸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가라는 얘기죠. 지금은 얘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갔을 때는 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빨리 다운돼요.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예. 스포츠 조선배. 지난번에 2등급. 얘가 3등급은 아니에요? 3등급. 이거 있잖아요. 스포츠 조선배. 예. 그 다음에 2등급 짬핑 출전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원평 고도가 15주 만에 나오는데 이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이즈는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지금 중에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베스트전 11번 베스트전 이 공백기 얼마나 있어요? 공백기가 이게 공백기 15주, 몬스터 파워 10주, 또 피어리스 7주. 이 경주에는 그냥 이런 겁니다. 믿을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을 말이. 아라모아가 선행 가요? 지난번에 선행 가려고 길을 쓴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선행 갔어요? 못 갔나요? 갔네. 가가지고 대왕구 김덕현 대왕구 바닥에서 날라 강력한 지금이 취입을 했던 그 경주네요. 예. 이 말도 보면은 500km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500km가 나가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키라도 가슴이 좁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체중이 다른 거겠죠. 가슴이 넓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키만 뻘쩍같이 크고 같이 이렇게 딱 어깨도 벌어지고. 얘는 지금 그냥 500kg짜리 말치고 키만 큰 거야. 좁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또 일본 말인데 하바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 딱 타면 이렇게 사람의 기저가 이렇게 쫙 벌어져요. 다리가 쫙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말은 타면은 이렇게 얇아요. 그 뛸 때 보면 막 흔들려. 세게 뛸 때 보면은. 근데 이렇게 딱 안정적인 그런 가슴을 갖고 있으면 뛸 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둔한 감은 있죠. 빠릿한 감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하겠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둔한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바퀴 뛸 때마다 흔들리면은 가중이 된다고. 근데 이게 키가 큰 말들은 뛰면서 착지하면서 흔들려요. 그러면 얘는 거기다 힘을 뛰는데 힘들이는데 또 한 번 힘을 더 쓰는 거거든.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안 온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썬더플릿이 51km. 아마 이제 이 마필은 지금 누구죠? 신영철 기수인가요? 날라왔었죠. 그다음에 김철호 기수가 날라왔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물레방아와 같은 그런 주행 자세와 신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썬더플래시가. 근데 그동안 그게 뭐 항순도 기수에 누가 예전에 막 선행만 고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신장력이 없는 말을 갖다가 힘을 쓰면 어떻게 돼? 그 반대로 타니까 반대로 아까 제가 그래서 물레방아 그랬잖아요. 장철 기수의 부조 같으면 된다. 선행 안 가도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썬더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교사 인터뷰를 했던 기자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마필에 대해서는. 그때 따라가니까 말이 뛰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이상규 기수가 경험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조교사가 주문하는 그 느낌을 100% 수행할 수 있겠느냐? 100%는 아니더라도 51kg의 부담 중량이 더해졌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경주는 이제 피어리스는 좀 컨디션이 아니고요. 베이스는 공백기. 자, 아르고탑입니다. 이 아르고탑도 보면 참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타이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타이어가 지금 조금 예. 그냥 부드러운 타이어를 좀 끼워놔야 되는데 앞은 부드러워요. 앞 타이어는 좀 벤츠 그 타이어인데 이 뒷 타이어는 그냥 뭐 한 11톤짜리 화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간 조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에서 이렇게 뭔가 결정타를 못 나리죠. 14초 2, 14초 2 1200에서는 좀 13초대를 뛰긴 했는데
나머지 1200도 보면은 14초, 14초 이런 게 그러니까 13초 4 문세영 기수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거 힘 제어를 한 거예요. 힘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뛴 거예요. 결국에는 입상이 안 되거든요.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블리밍스타. 이거 꼴통이죠? 예, 선행 가야 되죠, 무조건. 예, 얘는 모래 맞으면, 얘는 한 500km 나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라모아 있지 않습니까? 걔랑 그러니까 비슷한 체형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약간 덩치에 비해서 좀 얇아요. 얇은 건 있지만 얘는 좀 이렇게 앞뒤로 좀도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도 체장도 그 체중에 맞아요. 조금 얇은 것뿐인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큰 개의치 않고 일단 선행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얘는 항상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하죠. 그 만약에 선행을 못 갔다 무리 속에 있을 때 과연 그 어떤 변수를 안 보일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보일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누구예요? 여기 또 하나 얘 말고 얘 이제 1번 엔딩 파이어죠. 이 엔딩 파이어가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데뷔전에서 누구죠? 박태종 기수가 타고 파워팔이 형 이거 들어왔었죠. 당시에 같이 엔딩 파이어가 뛰었는데 제가 그랬죠. 엔딩 파이어가 더 세다. 근데 지난번 경주 파워팔이 형 뛸 때 엔딩 파이어가 3착을 오고 얘는 착순도 없어요. 인기 잔뜩 끌어놓고. 전 지금도 엔딩 파이어가 셉니다. 엔딩 파이어가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얘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근데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면 엔딩 파이어가 저는 좀 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엔딩 파이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장래를 내다보는 거고, 잠재력. 지금 현재 엔딩 파이어 컨디션은 보면, 힘이 안 찼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큰 단점은 갖고 있지 않은데, 좀 파워면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근데 뭐 상대가 약하니까 거기다 1번 게이트 안토니오 기수. 제가 봤을 땐 또 선행 갈 것 같아요.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인가요? 막 밀어붙이잖아요. 막 밀어붙였잖아요. 또 그게 주마필이 셉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군주는 지난번에 이건 그냥 뭐 안 되는 말을 갖고 뭐 얘기해봐야니까 어서와 이것도 6주 만에 나오고 별나라비면 헌터. 지금 헌터 블레드하고 이 광치기가 인기권에 있는데 이 광치기라는 말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거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입상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어요. 두 번째는 꽝치기다. 광치기가 아니라 근데 또 입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났죠. 두 번 입상하고. 예, 두 번 입상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22조에서 갔다. 22조에서 갔을 때 이 마필의 지금 이 물레방아 아까 얘기했던 물레방아라든가 썬더플래시라든가 이런 마필의 이런 체형을 갖고 있는 게 이 광칙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거의 흡사한 그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41조에 가가지고 얘 특성에 맞는 조교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다. 거기다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레방아나 썬더플래시. 썬더플래시는 24조 조교사가 취입으로 가면 더 물레방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마필들은 참고 타야 된다. 3번 게이트지만 외곽에서 배달이 크고 나오면 내줘라. 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다 임다빈 기수가 여태까지 나오자마자 곱비 짧게 하고 다 잡아요. 여러분들 얘 주폭 보세요. 발발발거리. 얘가 한 50, 제가 50km는 50 걸음을 기준으로 할게요. 얘 걸음 54개를 갖고도 이겨요. 왜? 힘을 거기서 30%밖에 안 쓰고 왔잖아요. 나머지 70%를 쓰는 거야. 근데 그 70%의 힘을 갖고 뛰는 걸 보세요. 그냥 어떤 기수의 능력 때문에 온 거지 사실 그 주폭을 갖고 있는 말을 봐줄 수 있겠나요? 못 봐준다. 저는 오늘도 못 봐줍니다. 그때 한번 써먹으면 끝나는 말이지. 이 마필은 또 온다 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레방아처럼 그런 뭐 1000m, 1200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은
1300에서 봐주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경주는 7번 블루밍스타의 선행이 관건이다. 뭐 엔딩 파이어야 뭐 어떻게든 끼워놓고 가야 되니까 배당이 없죠. 네. 11경주였습니다. 네, 1번 니얼마, 3번 컴플리트 타임, 외곽의 라스트 펀치. 뭐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겉보기엔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니얼마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니얼마의 그 문세영 기수는 보면은 이마피를 한 2번? 최소 2번, 많게는 3번 정도 좀 강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보니까, 일요일 날 스포했어요? 예, 일요일 날 문세영 기수가 스포할 때 보니까 발을 너무 많이 바꿔. 3번 바꿔, 3번. 이 말이 그러던 말이 아니거든요. 어딘가. 그래서 그 이후에 더 강도를 안 높여요. 제가 봤을 때 이 리얼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데뷔전부터 제가 이마필은 1군까지 상위군 가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얘가 아직은 채공이 있어요. 이 채공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빨리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없어져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걸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가 뭐죠? 네, 컴플리트 타임. 이건 뭐 선행 가야 되는데 선행 가도 이런 말은 세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누구죠? 컴플리트 타임. 얘도 거의 500km 나가는데 그냥 스피드 하나만 좋은 거야. 라스트가 없어요. 거기다 세지면 누군가가 압박을 하면은 그걸 도망가야 돼. 기수 10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잡고 있는 깡다고 있는 기수 몇 안 됩니다. 있긴 있어요. 몇 안 돼요. 너 나오려면 나와. 못 넘어간다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려면 어떤 말이 선행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행을 가고 싶어. 뭐 5번이라 그러자고요. 얘는 1번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그게 어떤 경우였었죠? 하여튼간 이제 제가 참 그 5번이 예를 들어서 목차로 앞서 있는단 말이야. 목차로 앞서 이 안쪽에 있는 선행말을 5번이 앞서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 경우가 그게 뭐였었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럴 겁니다. 만약에 내가 5번에 대해 배팅을 했다면 넘어가지. 왜 저걸 안 넘어가? 얘가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외곽에 있으니까 불리하니까 빨리 들어와서 내 측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5번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5번이 이 안쪽에 있는 선행말을 넘어서려면은 요 과정에서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고 난 다음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힘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자 어떤 선행을 갖는 말을 넘어섰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요 사이가 이 앞에 가는 선행마와 5번의 간격이 2마신 이상이 거리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이 선행마를 넘어설 수는 있지만 그 바깥으로 2마신의 차이를 둬야 이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 마사이법 규정에 있는 겁니다. 2마신의 이상 거리가 없을 때 앞에 상대마의 진로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 기수들이 면허시험 볼 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면 면허시험 볼 때 이게 아마 기수 양성소에서 이제 면허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이 마사의 법입니다. 규정인가요? 법인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달달 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게 하나인데 그렇다면 뭐 시험이야 뭐 어떻게 그렇다면 이 힘을 얼마나 써야 되겠냐고요. 이 마신 차이니까는 4.8m 밖에 안 되죠. 이건 마신이에요. 마신차
우리가 1마신 그러면 한 주폭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 2.4m지 않습니까? 서 있을 때. 그러니까 4.8m, 5m 이상의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상대방의 진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또 라스트에서 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간 11개인가 9개인가 있어요. 아무튼 요는 뭐냐면 이 선행말을 넘어서려면 힘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니까. 못 넘어서요. 그래서 근데 안쪽에 있는 그 기수의 심리는 뭐냐면 제가 넘어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근데 못 넘어서요. 못 넘어서는 이제 가끔 보면은 그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서는 기수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힘을 얼마나 써야 되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아무튼 다시 와서 자 11번 이 뭐예요? 라스트 펀치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늑발. 그 얘도 보면은 한 480km 나가는데 뭐랑 동반수보했죠? 한강 에이스. 한강 에이스니까 엄청 빠른 마필이네요. 이건 뭐 그 누구죠? 박태종 기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경기에 떨어진 말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인기 1위에서 떨어졌던 말. 얘는 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종 기수는 계속 선행을 나르는데 이번 주에 나오죠. 유승환 기수는 지난번에도 딱 나오자마자 붙들고 선행 외곽에 가서 붙어 있는다고요. 근데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 11번 이 라스트 펀치 같은 경우도 480kg짜리인데 이상하게 이 마필은 신장력이 없는데도 뛰어요.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필들은 타보면은 뭐 거의 이 심폐기능일 겁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고착이죠. 고착, 늑발. 지난번에도 늑발 꽝 해가지고 그전에도 1200에서 늑발 꽝 날라와요. 이런 것들은 불안하잖아요. 늑발하면 또 어떻게 해요? 늑발하고도 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축으로 세우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리얼마가 지금 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11번이 늑발을 했어. 1번은 여기 가고 있어. 그럼 얘가 컨디션이 아니라도 얘가 유리해. 그러면 1번이 축이고, 만약에 얘가 컨디션이 나는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나한테 쓸 거다. 얘가 덮칠 거다. 그러면 11번이죠. 고착을 해도 얘는 넘어설 거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캡틴 브라보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일단은 1700,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440kg가 안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얘가 지금 1400에서 입상이 한 번도 없어요. 7번인가 뛰었나? 7번 뛰었어요? 7번 뛰었어요. 1400에서 입상 한 번도 없어요. 다 1700, 1800에서 입상했단 말이에요. 1400에 왔어. 437kg짜리야. 힘쓰고 간다고요. 그 푸르칸 기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더 두고 보자. 이런 마필들을 갖고 입상을 하면 진짜 전개를 잘하는 거죠. 그죠? 1400에서 입상이 없는 마필이에요. 없어요. 7번 뛰었는데. 근데 이런 마필을 갖고 1400에서 들어왔다 상대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입상을 하면 푸르칸 기수의 기승술이 좋은 겁니다. 전개를 잘하는 거죠. 머리를 갖고 쓰고 타는 거지. 이 마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뒤에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질로 뛰는 마필이거든요. 성격으로 430kg짜리. 그 힘을 안배해줬기 때문에 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리였었기 때문에 됐지만 1400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1700에서 입상한 말 1400 나오면 저거 죽으러 나오는 거다.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푸르칸 기수가 그걸 극복해낸 전개를 펼친다? 그게 좀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9번 금화에크미입니다. 이 금화에크미가 지난주에 무슨 대상 경주죠? 특별 경주? 거기 나올래다 조교 다 해놨어요. 근데 나이백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얘가 여기서 제일 세요. 지금 보여준 걸로 보면 앞으로 리얼마나 라스트 펀치나 보여줄 능력이 더 있다면 보여준 능력은 금화에크미가 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를 좀 따라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1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일요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